안녕하세요. 치진규입니다. 자, 이제 기초이론 산염기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산염기. 이 산염기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각 산의 짝염기의 구조를 그리시오라고 했죠. 여러분, 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HA라고 표현을 하는데, 특히나 브랜세드 오리산은요, 그죠? HA죠. 이 HA가 양성자를 제공하고 A- 형태가 됐을 때 우리가 이 A-를 짝염기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각각의 주어진 구조에서 가장 산도가 큰 수소를 선택해서 양성자를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 바로 O에 결합한 H겠죠? 예, 그래서 짝염기 구조는 O-가 될 거고요. NH4 플러스는 당연히 NH3에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 현상 생기는 암모니아가 될 테고요. 그죠? NH3는 NH2에 기존의 전자쌍 현상이 있었다가 짝염기가 되면 현상 더 생기겠죠? 예,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못한데 H3O 플러스가 돼야 돼요. 예, 그러면 얘는 H2O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아세트산이죠. 여기는 요 H가 떨어지게 되면 아래쪽에 그리겠습니다. 여기 O에 마이너스가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H가 제거되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G 같은 경우는 산도가 가장 큰 수소를 제거해야 돼요. 가장 안정한 짝염기는 여기는 요 H가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짝염기 구조는 이렇게 삼중결합에 이렇게 음자가 있는 이 구조가 짝염기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분자 내 수소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어느 수소를 제거해서 짝염기를 만들어야 되나요? 가장 산도가 큰 수소를 제거해서 짝염기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은요. 짝산을 그리라고 했죠. 염기의 짝산이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염기라고 하면 이렇게 B라고 적고 비공유현상을 이렇게 표현해 주죠. 이 염기는 이 양성자를 얻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화살표 표시합니다. 그래서 BH의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공유 전자쌍이 됐기 때문에 B의 형식자라는 플러스가 된다는 걸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A부터 한번 확인해 보면 얘는 바로 여기 음전화가 없어지고 H가 결합하면 이제 짝산이 되겠죠. 자, 다음 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만 표현해도 되고요. 여기 H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C 같은 경우는 NH2 마이너스니까요. 얘가 양성자를 얻으면 이렇게 움직일 테니까 NH3에 플러스가 되겠네요. 자, 물 같은 경우는 이 산소의 비공유 현상이 두 쌍 있으니까 이 두 쌍 중에 한 쌍이 양성자를 얻어내면 H3O 플러스가 되겠죠. 이 알코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 비공유 현상이 두 쌍 있으니 이 두 쌍 중에 한 쌍이 양성자랑 반응해서 공유결합을 형성하면 다음 같은 염기의 짝산이 그려질 테고요. 자, NH2의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양성자랑 반응하면 NH2가 아니라 NH3가 되고 여기에 플러스가 되겠죠. 다음 G 같은 경우는 이 산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습니다. 그죠? 이 비공유 전자쌍에다가 양성자를 붙이면 다음 같이 될 거고요. 지금 NaOH는 Na 플러스 OH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OH 마이너스가 염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얘가 H 플러스랑 반응하면 뭐가 될 거다? 물 분자가 될 것이다. 해서 산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양성자를 얻어준다를 구분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산의 짝염기, 염기의 짝산을 그리는 건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다음 염기가 그죠? 지금 보니까 A, B, C, D에 다 음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염기가 물과 반응했을 때 한마디로 물이 산이죠. 물이 산이란 뜻이고요. 지금 양성자 이동 반응이라고 표현한 건 양성자 이동 반응은 산염기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번 A부터 한번 해보면 자, 여기서 H 플러스가 반응하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됐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H 플러스랑 반응하면 여기는 얘가 이렇게 반응할 테니까 다음 같은 구조가 그려질 거고요. 얘도 여기서 H 플러스가 주어지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건 물이 산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 거고요. 만약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에
물의 이 양성질을 얻기 위해서 염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물에 있는 수소를 공격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고,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더하기 OH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뭐 A, B, C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H 플러스가 물에 있는 걸 의미해요. 물에 있는 H 수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A를 다시 한번 해결해 보면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는 얘가 물과 반응했을 때니까 물 이렇게 적는 거잖아요. 이때 얘가 염기고 얘가 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전자쌍 가지고 이렇게 공격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 염기의 짝산은 다음과 같이 그려질 거고 산의 짝염기는 OH 마이너스 이렇게, 그죠? 물이 산이 됐다는 얘기는 H2O가 산 역할을 했다는 얘기는 이게 산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얘기는 산의 무슨 구조를 그리면 된다? 짝염기의 구조를 그리면 되니까 짝염기가 OH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이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4번 볼게요. 4번은 안정한 음이온을 선택하라고 했죠. 우리가 유기학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가 더 안정하냐, 뭐 특히 양이온이냐 음이온이냐 누가 더 안정하냐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일단 비교를 하려고 했으니까 상대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A에서 왼쪽 구조는 이렇게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구조는 이렇게 마이너스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장에서 공명구조 패턴 할 때 이 이중결합 다음 자리에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이렇게 뭐가 된다? 공명이 된다. 그죠? 그럼 우리가 공명구조를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되겠죠. 공명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이쪽 음이온은 비편제입니다. 비편제. 여기는 공명이 불가능해요. 편제예요. 그러니까 A를 딱 보는 순간 공명이 되는 전자쌍과 공명되지 않는 전자쌍으로 여러분들은 인식할 수 있으셔야 하는 거죠. 됐죠? 다음 D를 볼게요. D는 여러분 탄소 원자에 이렇게 마이너스고요. 얘가 B가 돼야 되는데 BC인데 여러분 그죠? 편집하면서 제가 잘못했나봐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 푸는 건 상관없으니까 C의 마이너스고요. 얘는 N의 마이너스죠. 그죠? 여러분 뭐 얘는 탄소 원자의 마이너스, 질소 원자의 마이너스. 자,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이 탄소 원자가 이렇게 음전화 가졌을 때 하고 질소 원자가 이렇게 음전화 가졌을 때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때는 뭘 가지고 접근해야 될까요? EN 가지고 접근해야겠죠. EN. 얘는 2.5고 얘는 3.0이죠. EN 값이 큰 원자에 음전화가 있는 것이 더 뭐하다? 안정하다. 맞죠? 그래서 안정한 걸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것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산염기 할 때 크기가 큰 원자에 결합한 수소의 산도가 크다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소에 결합한 H, 질소에 결합한 H 누가 산도가 크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는 질소에 결합한 H의 산도가 커요. 보통 탄소에 결합한 산도는 탄소의 혼성이 sp3 기준으로 50이고요. 질소에 결합한 H는 질소의 혼성이 sp3로 봤을 때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질소에 결합한 H가 탄소에 결합한 H보다 산도가 큰데 그 이유는 바로 탄소와 질소의 EN 값 차이 때문입니다. 됐죠? 자, 다음은 C를 가볼게요. C는 이번엔 동일한 원자의 마이너스죠. 여기도 C의 마이너스고요. 여기도 C의 마이너스죠. 그죠?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지금 여기 이탄소의 혼성은 sp3입니다. 여기 음전하고 있는 탄소의 혼성은 뭐냐? sp예요. 여러분 ES 오비탈이 있고 EP 오비탈이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우리는 혼성 오비탈이 분명히 이 사이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고 있다고 공부를 했고, 여기 SP고, 여기 SP2고, 여기 SP3죠. S분율이 클수록 어디에 가깝다? ES 오비탈에 가깝다고 했죠. 또는 핵에 가깝다. 그래서 S분율이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쪽이 50%고 이쪽이 33%고 이쪽이 25%가 되겠죠. 이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게 S성질 백분율, S캐릭터라고 표현합니다. S성질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비공유 전해쌍이 여러분 핵에 가까울수록
연력학적으로 뭐 하겠죠? 안정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안정하다? 오른쪽이 안정하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안정하다, 불안정하다를 여러분 포인트를 잘 찍어서 여러분 비교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생각나는 논리 마음대로 막 다 쏟아내시면 안 되고요. 이 두 비교 상황에서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고 이 차이로 인해서 어떻게 누가 더 안정한지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A는 공명의 개념이죠. 편제냐 비편제냐. 그죠? B는 이행값이죠. 같은 주기니까 탄소나 질소나 그죠? 주기에서 이행값 가지고 비교한 거고 C는 동일한 탄소지만 뭐에 따라서 혼성에 따라서 여러분 안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5번 갈게요. 자, 5번은 각 화합물상에서 누가 더 산도가 큰지를 확인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산도 비교 문제죠. 자, 보시면 첫 번째는 지금 여기 OH하고요. 여러분 SH죠. 그죠? 얘를 일반화하면 알코올이고요. RSH. 얘는 사이올이라고 하는 작용기 이름을 갖고 있는 구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RSH. 얘는 알코올. 사이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랬을 때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여기는 이 수소의 산도를 비교하는 건데요. 우리는 이때 뭘 생각해야 될까? O에 결합한 H, S에 결합한 H.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같은 족이다. 그러면 크기가 큰 원자에 결합하고 있는 소의 산도가 크다. 예, 됐네. 이걸 다시 설명하면 이거고요. 짝염기의 구조를 그린 거죠, 제가. 얘죠? 누가 더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이쪽이 더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크기가 큰 원자의 음전하가 더 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다음 B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고요. 짝염기의 구조를 그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인데 여러분 얘는 지금 이렇게 공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얘는 이런 공명이 불가능하죠. 공명이 가능하면 비편제 음전하가 짝염기의 음전하가 비편제 되므로 짝염기가 뭐하다? 안정하죠. 짝염기가 안정하면 산이 무슨 산이다? 강산이다. 됐나요? 다음 C를 한번 볼게요. 자, C는 여기다가 짝염기의 구조를 그릴게요. 여기 O-죠. 동일하게. 네, 여기 이렇게 치환기들이 붙어 있는데 얘가 다 CL이에요. 자, X 원자는 여러분 자기 쪽으로 이 단일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잡아 당기려고 하는 무슨 효과가 존재하냐? 유발 효과가 존재합니다. 유발 효과. 그죠? 하지만 오른쪽 짝염기는 O-가 생긴 후에 여기 메틸기가 이렇게 다 하나씩 붙어 있죠? 이 메틸기는 자기 원자핵 쪽으로 단일 결합 통해서 잡아 당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발 효과에 의해서 이쪽이 더 안정합니다. 유발 효과. 그래서 오른쪽이 짝염기 안정하니까 더 강산이 되겠죠. D 같은 경우는 딱 보는 순간 pK 값을 여러분 숙지를 하는 게 좋은데, 자, 지금 당연히 이 왼쪽 분자의 pK 값 알려드린 적 없고 오른쪽 분자의 pK 값 알려드린 적 없죠. 하지만 지금 이 분자의 가장 산도가 큰 수소는 질소에 결합한 H고요. 여기는 탄소에 결합한 요 H예요. 방금 위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질소에 결합한 H의 pK 값은 대략 얼마라고요? 40입니다. 40. 40이고 pK 값이 대략적으로. 자, 삼중결합에 붙어있는 H의 pK 값은 대략 얼마라고 했죠? 25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강산이에요? 25가 더 강산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암모니아가 pK 값이 대략 뭐 38에서 40 정도 된다고 해요. 여긴 이 수소 원자예요. 맞죠? 뭐 세 개가 다 동일한 거니까 누구를 의미해도 상관없죠. 근데 얘를 갖다가 자, 여기 H는 그냥 두고요. 여기를 탄소사슬로 바꿨어요. 그럼 여기는 요 H의 pK 값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질소하고 이 질소의 상태가 똑같죠? 똑같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르면 안 돼요. 그죠? sp3고 형식전화 0인 상태입니다. 이럴 때 이 정상적인 질소에 결합하고 있는 H의 pK 값, 정상적인 질소에 결합하고 있는 H의 pK 값은 대략 얼마 정도에서 결정되냐? 40에서 결정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계속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수업을 듣다 보면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D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다음 E도 잘 보세요, 여러분. 자, E도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인데 학생들이 이게 뭐 문제 모의고사 문제 내도 학생들이 간혹가다 틀려요. 그러니까 짝연기의 구조를 그려야 돼. 일단은 이런 문제에서 유기하건 자꾸 그리면서 공부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얘는 이렇게 공명이 가능하죠. 이렇게. 네, 하지만 얘는요, 비공유에서 이렇게 세상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공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산소가 옥텟을 초과합니다. 여기 어떻게 결합을 만들겠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 결합을 만들면 이 산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결합이 여기 두 개 있고 여기 또 하나 있고 전자쌍이 두 쌍인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이렇게 넘기고 다시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긴다는데, 그렇게 해도 이 산소가 옥텟 초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공명이 안 돼요. 그럼 이쪽은 뭐죠? 비편제죠. 이쪽은 뭐가 되는 거예요? 편제가 되는 거죠. 어느 쪽이 안정해요? 이쪽이 안정하죠. 비편제 될수록 산 형태가 무슨 산이다? 강산이다. 이렇게 가야겠죠. 자, F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F도 왼쪽에 짝염기는 지금 여기 수소가 3개가 있죠. 여기도 3개가 있는데 6개의 수소가 다 동등하니까 아무거나 하나 제거하면 다음 같은 짝염기가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구조는 이렇게죠. 여기에 마이너스가 생긴 겁니다. 여기에 생기나 여기 생기나 여기 생기나 여기 생기나 여기 생기나 여기 생기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그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얘는 이 음자가 이렇게 공명이 가능하죠. 비편제입니다. 비편제. 얘는 이렇게 공명? 불가능해요. 편제예요. 편제. 비편제 될수록 뭐하다고요? 안정하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산도는 이겁니다. 그죠? 자, 다음 G 볼게요. 이 녀석의 짝염기는 여기 마이너스 이게 되겠죠? 이 녀석의 짝염기는 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얘가 될 수 있는데, 누가 되건 여기는 음전하는 딱 편제고요. 공명이 불가능하고요. 얘는 요렇게 비편제 됩니다. 짝임기가 비편제 되면 뭐 하다고요? 안정함으로 산 형태가 강산이 된다. 됐죠? 다음 H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얘는 간단하게 비교하면 돼요. N에 결합한 H가 있고요. O에 결합한 H가 있어요. 뭐 각각의 짝염기의 구조를 그려보면 이렇게 마이너스고요. 이렇게 마이너스라서 뭐 공명되는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죠. 그죠? 둘 다 비편제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얘는 NH고 얘는 OH예요. 그럼 이 값이 큰 원자에 결합하고 있는 수소와의 산도가 커요. 이렇게 비교할 수 있고요. 맞죠? 또 하나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공명을 했을 때 얘는 O하고 N의 음전을 나눠 갔죠. 얘는 O하고 O의 음전을 나눠 갔죠. O하고 N의 음전을 나눠 갖는 상황하고 O하고 N의 음전을 나눠 갖는 상황하고 O하고 O의 음전을 나눠 가져요. 여기 델타 마이너스, 여기 델타 마이너스, 여기 델타 마이너스, 여기 델타 마이너스. 어느 쪽이 안정할까요? 당연히 이쪽이 안정하죠. 왜? EN 값이 큰 원자의 음전을 나눠 갖는 것이 더 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여러분?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기초 이론순에서 조금 넘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뭐 공명 구조로 우리가 짝임기 안정도를 판단한다. 뭐 유발력과로 짝임기 안정도를 판단한다. 그래서 주기율표상에서 같은 주기하고 같은 족에서 비교할 때 비교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곰곰이 한번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산도 비교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6번 볼게요. 자, 6번은 루이스 염기를 한번 찾아보라고 한 건데요. 우리가 루이스 산이라고 하면 전자 밖에죠. 전자쌍 밖에. 그래서 루이스 염기는 전자쌍 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각각의 반응을 봤을 때 이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이 탄소의 양이온 쪽으로 전자를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루이스 염기
탄소, 양이온이 루이스, 산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은 산소에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이 어디? 붕소에 전자를 제공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알코올이라고 하는 분자가 루이스 염기, BF3가 루이스 산이고, 제가 이론할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BF3 굉장히 중요한 구조인데요. 기출문제도 많이 나온 구조고요. 이 중심 원자가 보론이고 이렇게 세 개의 원자단이 있으니까 삼각평면 기하 구조로 이렇게 그려주는 게 맞고, 그죠? 이렇게 맞고, 이 붕소는 최외곽 전자가 3개예요. 그럼 하나, 둘, 3개를 다 사용했죠. 더 이상 최외곽 껍데기에 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이렇게 비어있는 p 오비탈이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됐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염소에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세 쌍이 존재하는데 얘가 여전히 이렇게 가겠죠. 예, 그러니까 C에 있는 전자쌍을 루이스 염기, 예, 보론의 붕소를 BF3의 B를 우리가 루이스 산으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산염기 반응을 통해서 그려지는 생성물 있죠. 생성물 형식 전화 잘 확인해 보세요.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6번 문제는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7번 볼게요. 7번 보시면 구분 화살표로 표시하고 평행의 방향을 선택하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O-가 염기로 이렇게 반응해서 지금 이렇게 산염기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산에 짝염기가 만들어질 테고, 이쪽이 짝산이 될 텐데, 짝산, 그죠? 반대로 반응하면 염기에서 산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반대로 왼쪽으로 반응이 진행되겠죠. 자, 이때 평행의 방향을 결정하라고 한 건데, 지금 보시면 이때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한 방법은 이 산의 pK 값과 이 짝산의 pK 값을 비교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물 분자의 pK 값하고 물하고 지금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이라고는 이 알코올의 pK 값을 비교해야 되는데 실제로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동일한 O에 결합한 H이기 때문에. 근데 약간의 차이가 나는 건 이 물 분자는 15.7이란 말이에요. 그죠? 얘는 얼마 정도 되냐? 1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약산이냐? 이 pK 값이 큰 쪽이 상대적으로 약산이죠. 그래서 평행의 방향은 약산 쪽으로 치우쳐야 되니까 평행 화살표는 오른쪽으로 크게 그리고 왼쪽으로 살짝은 작게 그려줘서 K가 1보다 크다. 왜? 오른쪽으로 진행되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은 이제 B를 보면 여기 O-가 이렇게 산염기 반응할 겁니다. 그죠? 그럼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죠. 그러면 우리는 짝산과 짝염기가 만들어질 텐데 이쪽이 짝염기입니다. 산의 짝염기, 이쪽이 염기의 짝산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pK 값 비교할 때는 산하고 이제 짝산의 pK 값을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S에 결합한 H하고요. S에 결합한 H하고 O에 결합한 H 누가 더 강산이죠? S에 결합한 H가 더 강산이죠. 이쪽이 더 강산이고요. 이쪽이 상대적으로 약산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평행의 방향은 약산 쪽으로니까 오른쪽으로 평행 화살표를 크게 그려주고 왼쪽으로 작게 그려주고 K가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이런 표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C를 보면 자, C도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산염기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산에 짝염기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염기에 짝산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쪽이 산이기 때문에 여기가 산이기 때문에 산과 짝산의 산도를 비교해야 되는데 산과 짝산의 산도를 비교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 이 구조 pK가 모르죠. 얘도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손에서 잘 판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또 하나 제가 여러분 이론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산염기 반응의 평형은 실제로 강산하고 상대적인 강산과 강염기가 만나서 평형이 어느 쪽으로 치우친다? 약산과 약염기로 치우친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지금 보통은 얘하고 지금 얘 뭘 비교한다? 이놈의 pK 값을 비교하는 게 맞는데
pK 값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염기와 염기들의 뭘 비교하면 된다. 뭐 염기도 비교인데 따지고 보면 안정도 비교인 거예요. 안정도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여기 SH하고요. 여기 얘하고요. 누가 더 안정한지를 우리는 비교해 보면 되겠죠. SH 황해 마이너스고 얘도 여전히 황해 마이너스인데 가장 큰 차이는 여러분 되시겠어요 이거? 얘는 이렇게 뭐가 된다고요? 공명이 되죠. 공명이 되면 뭐 하다고요? 안정하다고요. 얘는 공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형은 무조건 안정한 쪽으로 치우쳐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크게 왼쪽으로 작게입니다. 그래서 K가 1보다 크죠. 그죠? 됐나요? 자, 다음 D를 보죠. 자, D는 이것도 뭐 기초이론순에서 생소할 수 있죠. n의 마이너스죠. 이 n의 마이너스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산염기 반응이 일어나긴 했는데 분자 내 산염기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분자 내에서 일어난. 그래서 지금 n의 마이너스가 결국엔 어디에 마이너스가 됐죠? 5의 마이너스가 됐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반응물에서 산은 바로 OH입니다. 생성물에서 짝산은 NH입니다. 누가 더 약산인가요? 오른쪽이 더 약산이죠. OH는 pK 값이 15, 16이고 NH는 40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이 약산이에요. 그러니까 평행의 방향이 오른쪽이 크고 왼쪽이 작다 해서 여전히 K가 1보다 크다. K가 1보다 크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자, N의 마이너스하고요. N의 마이너스하고 O의 마이너스하고 누가 더 안정한가요, 여러분? 당연히 N-O- 비교하라고 하면 O-가 더 안정하죠. EN 값이 큰 원자의 음전하가 안정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O- 쪽으로 평행 화살표를 크게 표현한 게 맞죠. 그러니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산과 짝산의 pK 값을 비교할 수 있으면 pK 값을 비교해도 되고 염기하고 짝염기에 뭐 비교해도 된다? 안정도 비교해도 됩니다. 둘 중 하나만 완벽하게 해낼 수 있으면 되는데 우린 보통 pK 값을 외우니까 산과 짝산의 pK 값을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걸로 되지 않을 때는 염기들의 안정도를 비교해도 평행의 방향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뭐 7번은 약간 이제 기초 이론 수준에서 조금 좀 지식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이 이해가 된다면 앞으로 계속 여러분 문제 풀 거고요. 실제로 C 같은 경우하고 D 같은 경우는 크리티컬 포인트에도 출제를 했던 문제입니다. 문제풀이 과정에서요. 됐죠? 자, 이제 마지막 8번 갈게요. 자, 8번은 구조 정체를 그리래요. 탄소 3개, H 8개, O 하나. 탄소 3개, H 8개, O 하나. 그죠? 그럼 탄소가 지금 3개 있고 H가 8개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EN 플러스 2개가 다 있어요. 그죠? 그럼 탄소 3개를 그려놓고 여기다가 O를 추가시키면 돼요. O를 더하기 O 하시면 산소 원자를 포함시키면 되는데 그래서 가능한 경우가 다음 같은 알코올이 그려질 거고요. 다음 같은 구조도 그려질 거고요. 그리고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렇게 O를 끼워 넣어서 다음 같은 구조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맞죠? 여기는 탄소 하나 더 그려야겠네. 이렇게. 맞죠? 탄소 3개여야 되니까 하나, 둘, 3개, 하나, 둘, 3개, 하나, 둘, 3개. 맞죠? 이렇게 세 가지의 여러분 구조를 그릴 수 있는데 지금 얘는 알코올이에요. O에 결합한 H죠. 여기 O에 결합한 H죠. 근데 얘는 끽해봤자 C에 결합한 H니까 산도가 가장 떨어질 겁니다. 3등.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OH하고 여기 있는 OH의 pK 값이 거의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대략 얼마 정도 된다. 물하고 비슷합니다. 15, 16, 뭐 17 이 정도 순에서 결정되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당장은 뭐 필요 없는 사실인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놈이 가장 강산이고요.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이사라고 하는 작용기인데 얘가 세 번째입니다. 됐죠? 그래서 pK 값을 여러분 소개해 드리면 얘는 pK 값이 1차 알코올이라고 부르거든요. 16 정도 되고요. 여기는 UH의 pK 값은 2차 알코올이에요. 2차 알코올의 pK 값은 대략 얼마 정도 되냐? 17 정도 됩니다. 뭐 이선은 산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pK 값을 알 필요가 없어요. 뭐 이 탄소에 결합한 H들인데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유기약을 조금 해봤던 친구들은 일단 이게 물이잖아요. 물의 유기유도체가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그래서 이런 에탄올과 같은 1차 알코올, 아이소프로필과 같은 2차 알코올, 터셔리 부틸 알코올과 같은 3차 알코올이 있으면 pK 값이 어떻게 되냐? 얘가 15라고 했을 때 15, 16, 17, 18. 그죠? 약간의 차이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 가서 꽤 중요한 사실이니까 여러분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뭐 기억해 두시면, 암기해 두시면 나중에 좀 더 편할 테고, 나중에 나왔을 때 여러분 다시 암기하셔도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요까지 우리가 해결해서 이제 산염기의 이제 기본적인 문제, 기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조금 기초 유기학을 완전히 처음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한두 개는 있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저랑 풀이를 비교해 보시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생각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틀렸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응답하라 약대 카페에 여러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까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이제 산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이제 영상은 이제 컨포메이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뭐 육각형 고리나 사슬형 분자들의 컨포메이션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